바다 건너 동쪽 먼 곳의 왕국. 해안을 따라 점점이 남은 폐허들에서나 간간히 들리는 이름을 아는 이는 적다. 그 왕국의 젊고 어리석은 군주, 사랑에 빠져 왕국을 파멸시킬 운명을 타고난 왕자를 아는 이는 더더욱 적다. 그 이름은 비에고. 세상 모두에게 위협이 된 남자다. 선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비에고는 왕자를 물려받을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안락한 삶을 영위하며 자만심과 이기심만 키웠으나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는 왕국을 다스릴 적성도 바람도 없이 얼떨결에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재봉사 이졸데를 만나기 전까지 비에고는 왕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졸데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젊은 왕 비에고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렇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권력을 가진 왕이 시골 소녀와 맺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매혹적이었습니다. 타인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던 비에고는 자신의 삶을 이졸데에게 바쳤습니다. 둘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비에고는 이졸데를 두고 나다니는 일이 드물었고, 자신의 왕비에게 선물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졸데가 곁에 있을 때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비에고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미심쩍은 통치 아래 왕국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몇몇이 은밀히 모여 나라실에 관심이 없는 새 왕을 끌어내리고자 모의했습니다. 한편 왕국의 적들은 이를 공격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독사들이 꽈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독 묻은 단검을 지닌 자객이 비에고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왕을 둘러싼 삼엄한 경비 탓에 단검은 표적을 찌르지 못하고 이졸데를 스쳤습니다. 독이 빠르게 퍼져서 이졸데는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비에고는 아내의 상태가 점점 위중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압도당한 비에고는 아내를 구하고자 나라의 모든 재물을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졸데는 침대에서 죽어갔고 광기가 비에고를 집어삼켰습니다. 비에고는 더 맹렬하고 필사적으로 해독제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비에고는 그녀를 되찾고자 국고를 모조리 털어 동전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내 왕국이 혼란에 빠지자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비에고는 죽은 이졸데와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비에고는 축복의 빛 군도에 어떤 병이든 치유하는 물이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평화로운 군도에 쳐들어가 길을 가로막는 이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신부의 성소에 도달해 아내의 몸을 축복받은 물속에 담갔습니다. 이졸데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는 파멸 따윈 상관없었습니다. 치르지 못할 대가는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이졸데가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졸데는 부패한 상태로 그림자와 경로의 끔찍한 망령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품에서 강제로 떨어진 충격과 분노 그리고 고통으로 비에고의 마법 검을 들어 그를 찔렀습니다. 축복받은 물에 담긴 마법과 고대의 검이 격돌하자 방의 기운이 폭발하며 군도 전역을 찢어놓고 그에 닿은 이들 모두를 의식을 유지한 채 고통받는 언데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주변 국가들이 멸망했으며 그의 이름마저 잊혔으나 죽음 이후 1000년이 지나 비에고는 부활하게 된다. 생에서 품었던 것과 같은 위험한 집착이 비에고의 정신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괴기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그의 모든 행동과 소망과 잔악함을 부추겼습니다. 상처받은 심장에서 치명적인 검은 안개가 쏟아져 지나는 곳마다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검은 안개로 세상을 뒤져 이졸데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비에고 앞에 쓰러진 군단들이 그의 종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어둠이 대륙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열병을 앓던 고대 군주의 행복을 앗아간 대가를 남김없이 치를 것입니다. 이졸데의 얼굴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파괴를 불러오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비에고의 통치는 공포입니다. 비에고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졸데를 되찾을 때까지 누구도 몰락한 왕의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